보시죠. 예. 시행자 이제 지정권자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뭐 하게 되죠? 실시계획 부분을 우리가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작성하게 되는데 지정권자한테 어차피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부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시계획 부분에 인가를 받게 되는데 지정권자가 곧 누가 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스스로 이제 확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정권자가 지정한 시행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가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가 보시면 여기 나와요.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이나 목적,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의 어떤 위치나 면적, 그리고 시행자, 그리고 시행기간, 시행 방식,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내용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과 토지 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 뭐한다?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 또 나오고,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허가나 승인, 심사, 인가, 신고, 면허, 등록, 협의, 지정, 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장과 뭐하는 경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뭐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뭐죠? 본다는 거.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다음 보시면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뭐죠?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할 때 이거 서류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 함으로 해서 이게 다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 하는 것들 내용이에요.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뭐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뭐한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그냥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부분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때 사업 시행은 시행자가 이제 하게 되겠죠. 그때 사업 시행 부분에 보시면 이거 여러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뭐죠?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환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개를 그렇죠. 혼용하는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요. 사업의 용이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국장이 정하는 무엇에 따라? 기준이죠, 기준.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하는 거지 인가를 통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가받고 하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냥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시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중에서 수용이나 사용 방식은 일단 뭐죠? 계획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뭐죠? 체계적인 도시개발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맞죠? 왜냐하면 토지를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는 거잖아요. 다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니까 당연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거고 집단적인 조성이나 공급이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교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분할, 그리고 우리가 합병, 그 밖에 구획 변경,
뭐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 거 하면 바로 나와야 돼. 뭐예요? 환지 방식이죠. 또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아무래도 뭐 할 때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있죠.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방식이 뭐예요? 환지 방식. 그렇죠? 일단 나가 있으라 그러고 개발을 하고 다시금 들어와서 그 토지 소유자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중에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나 수용,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혼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하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뭐 한 거예요?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혼용 방식 중에서 뭐라 불러요? 분할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뭐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뭐로? 그렇죠?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어차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으니까 환지 방식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혼용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의 혼용 방식에서 전부 뭐로? 환지 방식. 그러니까 뭐는 없는 거예요. 수용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가 뭐냐면 우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 계획했을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해야지 했다가도 구역을 지정한 뒤에 그 지가가 어떻게 되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수용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땅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매입이 힘드니까 야, 안 되겠다, 다시 환지로 하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지. 뭐죠? 구역을 정했는데 땅 가격이 뭐죠? 내려간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하고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런 경우일 때는 시행 방식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부분에 대한 시행자 부분의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했죠. 구역을 지정했어요. 지정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 인가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에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몇 년? 2년 아니에요. 그럼 1년이겠죠. 앞에서부터 1, 2가 돼요. 1, 2 위에는 3. 기억나세요? 1, 2, 3, 1, 2,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신청 안 한다. 그러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거죠. 그럼 이제 인가 신청을 했어요. 인가 신청하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돼요? 사업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 안 하면 2년 이내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1, 2, 위에는 3이죠. 3이 되는 경우는 뭔지 아시죠? 저기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뭐가 되는 거? 해제되는 경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뭐죠? 인가가 뭐한 경우 취소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그 밖에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업 시행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행자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끝났어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는 지정권자한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권한권자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나온 게 없다고.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 거예요. 수립권자도 곧 지정권자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정권자 나오면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그게 끝이에요. 도시개발법 그게 끝이에요. 없어요. 그죠? 준공사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공사가 완료되겠죠. 그럼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실 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지금 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뭐 해야 돼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에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준공공사 받아야죠. 지정권자가 만약에 시행자다. 그럼 준공공사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아니 자기한테 자기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이게 두 개 구별하시라니. 그리고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지체 없이. 항상 준공검사 앞에는 며칠 이상 그런 거 없어요. 지체 없이. 항상. 지체 없이 준공검사 해야 되고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의뢰할 때 심의 받아야 돼요? 건축위원회 심의 받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심의 그런 거 안 한다고. 됐나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지정권자는 이렇게 전문 부분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 준공사를 하여야 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해도 되고 아니면 편리 때문에 그냥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의뢰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해도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근데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무슨 말이세요?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됐나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 됐죠? 네. 됐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1번 자체가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시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제 보세요. 공사 완료 공고를 했죠. 그럼 완료 공고하면 공사 끝났잖아요. 끝나면 그 구역,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정 부분은 뭐가 돼요? 이제 해제가 되겠죠. 공사 끝났으니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해제가 돼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공고되면 끝나는데 그날 끝나요? 다음 날 끝나요? 그렇죠. 항상 다음 날.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된다는 거. 공사 끝났으니까. 끝나고 해제된 건 정상적인 해제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해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했으면 아까 우리 뭐 할 때냐면 시행자 변경할 때도 그랬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몇 년 이내에 시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요. 시시계획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시계획 인가를 몇 년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몇 년 이내? 3년 이내. 1, 2, 3.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청을 안 했어요. 3년이 넘었었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날 다음 날.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게. 됐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뭐 한 거예요? 구역을 지정한 거예요. 그럼 구역을 지정했으면 당연히 시행자가 지정될 거고 그 시행자가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는 거죠. 인가권자한테. 그러면 인가권자가 그걸 보고 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어 실시계획 고시를 하면 바로 사업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끝나야 공사가 뭔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계획이 되면 고시가 되면 다른 사업들도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뭐 하는 경우가 생겨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계획을 수립 안 할 수도 있죠. 구역 정하고 난 뒤에 계획 수립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요? 기간 정해야 돼요. 정하기 전에 좀 보자고. 이거. 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몇 년?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걸 보고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모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을 본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했어요. 몇 년? 몇 년일까요? 몇 년 이내 수립 안 하면? 2년입니다. 이거는 2년. 됐나요? 순서대로 보세요. 1, 2고 2, 3이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됐나요?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수립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2년 이에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역을 먼저 지정했는데 그 구역 자체가 되게 뭐 할 수도 있어요. 이 구역 정하는 게 도시계획구역 외, 도시지역 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얼마 이상일 때 구역 이거 지정한 부분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2년이 아니고 몇 년? 5년까지 봐주는 거예요. 5년까지. 그러니까 330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5년이에요. 그냥. 무조건 5년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안 했다. 그러면 5년이 되는 언제?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 그런데 오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도시계획 수립을 했어요. 수립했어요.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시계획을 해야 되죠.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신청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실시계획 신청 안 하는 거 무조건 몇 년? 3년이라고. 몇 년 이내? 3년 이내 안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고. 됐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그대로 간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 5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와 상관없이 여기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됐나요? 여기하고 여기 해당된다고. 이렇게 하면 절차도 다 설명했고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문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면 2년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2년이 되는 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330 이상일 때는 5년. 다음 날에 해제된 것을 보고 이제 개발계획 수립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는 무조건 몇 년? 3년. 3년. 그래서 되는 날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다고.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년? 5년.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다고. 됐나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그러니까 이건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난 뒤에 해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해제된 거잖아 지금. 그럴 때는 각각 뭐한 것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거. 다만 도시개발 사업 완료로 사업이 끝나서 해제되는 거 있죠? 그럴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 보지 않는,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같은 말이죠. 다를 수가 없죠. 됐죠? 그게 포인트 첫 번째였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 두 번째,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이 포인트 첫 번째가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이제 나가요.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봤어요. 보고 난 뒤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 때 작성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기준 나오면 국장이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도시개발 계획을 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변경을 할 수도 있죠. 그 변경을 할 때 지정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직접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아니 지정권자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뭐 할 수 있다고?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됐나요? 그런데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지정권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대도시장은 제외죠. 왜 제외인지 알죠? 왜 제외예요? 그렇죠? 예.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예. 대도시시장은 지정권자에 속하니까 당연히 제외한다고 했겠죠.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변경은 못해요. 근데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누가? 시행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건 지정하고 수립한 건 누가 다 한다고? 지정권자. 대도시장, 뭐 그 전에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거의 다 해요. 도시개발법. 없어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됐나요? 네. 됐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돼요? 부합돼요. 왜?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무슨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됐으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누구?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돼요? 부합돼야죠, 당연히. 그것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럼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권자는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토지 소유해야 돼요? 알죠? 3분의 2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법까지 면적 나오면 3분의 2, 수 나오면 2분의 1. 그게 계속 간다고. 그래서 되게 편하다고. 정비법 가서 그게 헷갈려서 그렇지. 토지소유자 총수 나왔네요. 얼마? 2분의 1.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동의 얻어야죠.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려면. 공적 개발인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정권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지정권자는 공적 개발하는 공공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오겠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이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이거는 그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자가. 공공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일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이에요, 불변. 그대로 간다니까요. 이런 거는 얘기하면 이 아프죠, 뭐.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맞죠?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여기 보세요. 동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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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제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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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자, 보세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토지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해나갈 때는 그게 국공유지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다 개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유지 뭐죠? 포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외가 아니에요. 공공인 부분에 관한 형태를 제외한 부분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제외할 때는 이걸 제외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전체 개발에 대해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이렇게 돼요. 개발법에서는 거의 다 국공유지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토지에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하는 공유자 뭐죠? 한 명을 우리 토지 소유자로 본다는 거. 됐나요? 그 다음. 그런데 조심하실 게 단 무슨 건물일 때? 집합 건물이 되면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구분 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각각 한 명 다. 그렇죠? 집합 건물일 때는 구분 소유자 각각 한 명을 다 우리는 토지 소유자로 본다는 거. 그 다음 동의를 철회한 사람 있죠. 동의했다가 철회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있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그럴 때는 동의서를 뭘로 기준으로 해야 돼요? 변경되기 전. 그렇죠. 변경.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일 때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의 절차는 먼저 사유지 먼저 동의를 얻은 후. 됐나요? 그러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지금 국공유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유지 먼저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 사유지 먼저 동의를 얻은 후에 그리고 법적 동의 요건이 있겠죠. 그 미달할 때 국공유지 관리청이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 동의 절차 순서는 국공유지를 뭐한 제외한. 이거는 동의 절차 순서.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원래는 토지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순서 자체가 이건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 순서. 이거는 뭐냐면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는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 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제외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 할 때 동의자 수, 동의 절차 순서는 국공유지를 일단 뭐하고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되면 그렇게 될 때 국공유지관리청이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는 공람하면 며칠? 그렇죠. 14일 이상.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얼마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기억나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견 청취 이렇게 됩니다. 절차가 구역 지정할 때. 그래서 보시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 서류 사변을 송부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며칠 이상, 아까 했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시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뭐 한다고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청회는 그 구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시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뭐죠? 시나 도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걸 국장이 공청회를 주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청회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정하는 지정권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권자에는 절대 안 나와, 이게.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슨 말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안 한다고. 이게 이거면 이 법령에서 이거의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얘기하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외우라고 안 한다고.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경우의 수가 많으면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무슨 이야기죠? 제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조건 지정권자, 수립권자는 누가 된다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 없다고. 공청회는 구에도 할 수 있고 군에 할 수도 있고 시에 할 수 있다고 위에서 도지사가 얘기해서. 무슨 말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정효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뭐죠? 본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지역으로 된다고 본다고. 따로 도시지역으로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지역이나 이런 거 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같은 종족이라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저기는 도시개발법이지만 본다고. 된다. 그런데 이미 그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벌써. 근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미 된 곳이라고. 그럴 때는 본다고 할 수 없죠. 됐는데. 그리고 또 조심하실 거. 뭐로 돼 있으면? 취락지구로. 취락지구가 뭔지 아시죠? 취락지구가 뭐예요? 취하면 집에 가서 자라. 이것만 기억나죠? 네. 취락지구 뭐예요? 취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치자가 무슨 치자예요? 무슨 치? 몰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몰치. 그죠? 몰치. 락은 떨어져 있는 거. 떨어질 락. 떨어져 있는 그 주거 상황을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걸 뭐 하겠다? 그렇죠. 한 군데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비 사업이거든요.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취락지구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볼 수가 없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곳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법령이지만. 하지만 국토계획에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벌써 지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무슨 지구로?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 도시지역이나 이걸로 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됐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하나지만 나눠도 돼요? 나눠도 된대요. 그럼 두 개를 하나로 묶어도 돼요?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조심할 때 나눌 때 하나를 두 개로 나눌 때 그 하나가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1만. 그렇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하나를 두 개로 쪼갠다고, 분할한다고. 그 분할할 때 하나가 나올 거잖아요. 분할되는 공구가 나올 거잖아요. 그 공구가 얼마는 돼야 된다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 됐나요? 그리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행정청한테 뭐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안받은 누구는? 그렇죠.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똑같아요.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면적 나오면 3분의 2. 그리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잖아요.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이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다는. 됐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구역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이 부분. 구역을 우리가 지정할 때 구역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이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는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는 이유는 알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는 건 아시겠죠? 사업시행자 또는
지금 뭐냐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사업시행자, 이거 사업시행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제한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응? 아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맨 밑에 있는 자가 사업을 하려고 그 위에 있는 지자체한테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안 되겠습니까? 이 구역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무릎 꿇고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조합은 왜 제외해요? 조합은 왜 제외해요? 그렇죠. 뭐가 안 됐어요? 지정이 안 됐잖아, 지금. 토지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안 됐는데 지정이 되어야 그 지정된 곳에 토지 소유자들이 뭐죠? 조합을 형성하지. 무사하세요? 근데 지금 지정이 안 돼서 지정을 제한하는 건데 지금 안 된 곳에 어느 곳인 줄 알고 조합이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제외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개발 지정 부분에 대해 설명했고, 그 다음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면적입니다. 면적. 도시지역과 도시외 지역, 도시지역 외가 있겠죠. 도시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국토개혁법 할 때, 사적 개발할 때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 면적이 있었죠. 허가해주는 기준에 규모 있었잖아요. 규모. 그거는 이상이었어요? 미만이었어요? 미만이었죠. 왜? 공적 개발이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미만으로 제한했어요. 이거는 지금 뭐 해야 돼? 이제 개발을 공적 개발을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거 이상 돼야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작은 곳에다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이상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도시지역은 이렇게 됩니다. 공업지역만 3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03만이 아시겠죠? 03만이 그래서 공업만 3만이 03만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03만이 그래서 한간은 곰 3마리 이렇게 하는데 곰 3마리 해도 되고요. 곰 3마리가 기억이 안 나면 곰 3마리로 기억하시든지. 곰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 3 이상하죠. 공 3마리. 공 3마리. 마리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공 3마리. 됐죠? 나머지는 1만 주자 상생해봐. 기억나세요? 나머지는 1만입니다.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주자 상생해봐. 1만 제곱미터 이상.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때는 이게 1만 미만이었잖아요. 우리가 사적 개발할 때. 그렇죠? 네. 이것도 미만이었잖아. 농구공 관리, 농구공 할 때. 기억나세요? 3만 미만이었죠. 근데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이상. 사적 개발할 때는 이거 미만이지만 공적 개발에 해당되는 이 도시 개발은 뭐가 돼요? 이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업만 3만 이상, 나머지는 1만 이상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최소 1만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토지를 뭐 하더라도 분할하더라도 한 공구가 얼마? 1만 이상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돼요. 도시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자연 녹지 지역하고 생산 녹지 지역 있죠. 둘이만 들어갔죠. 누구는 빠졌어요? 그렇죠. 도시 지역에서 보존 녹지는 지금 빠졌잖아. 보존 녹지는. 왜? 보존 녹지는 개발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보존 녹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됐나요? 보존 녹지 지역 X.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입니다.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외 지역은 전부 다 뭐죠? 규모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개발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 될까요? 3만의 10배.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원래 도시적 외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뭐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용지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대한 용지를 확보하고 학교 됐나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and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된 경우일 때는 원래는 도시적 외지역은 무조건 얼마인데 3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도시적 외는 얼마 이상이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 4차로 합의 10만 제곱미터 이상.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안기장 11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규모는 그렇죠? 1만 주자 상생해봐. 이거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곳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도시 외지역 중에서 예외적으로. 그 다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예외적으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만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 할 때? 요청한 경우입니다. 뿌리칠 수 없어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그래? 내가 해야 될까? 네가 해야지. 친구가 요청하자. 그 다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나오면 누구예요? 국가 나오면 국장이 나가야죠. 국장이 나오면 국가가 나가야죠. 국가가 나오면 국장이 나가야죠. 그렇죠? 네. 그 다음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고 공공기관의 장이든지 정부 출연기관 장으로서 얼마 이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돼 있고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일 때 국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죠. 여기 공공기관 있죠. 이 공공기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공공기관 나오면 뭐 들어가요? 지방공사 무조건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지방공사 무조건 들어간다고. 예외적인 거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적인 거. 공공기관 나오면 딱 하나 예외적인 게 바로 여기입니다. 지방공사는 안 들어가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에는 지방공사가 안 들어가요. 이것만. 나머지 공공기관 나오면 지방공사 무조건 들어가요. 여기만 예외적으로 딱 하나 통틀어서 여기만. 전범위 통틀어서 여기만. 알겠어요? 여기만. 지방공사 안 들어가는 거. 공공기관 나왔는데 지방공사 안 들어가는 거 여기. 아시겠죠? 여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국장이 지방이 많은 거 싫어해요. 아시겠어요? 국장이 뭘 싫어한다고요? 지방이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지방. 됐죠? 됐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장이든지 정부 출연기관 장으로서 얼마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계 있고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둘 이상의 시, 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뭐 하는 경우? 걸쳤어요. 근데 협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합니다. 됐나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천재지변이죠. 그렇죠. 천재지변은 뭐죠? 국장이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국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래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 한국 땡땡공사 있죠? 이거상. 그런데 지방공사는 X. 그렇죠?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장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한 경우? 제한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천재, 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 때.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 됐나요?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 국장이 야 중국공 가져와봐. 전부 얼마야?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 야, 나 지방 싫어해. 아, 예, 지방 뺐습니다. 이렇게 돼요. 되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 조합. 조합에 대한 설명. 조합 부분. 도시개발 조합은 성립되는 요건. 도시개발 조합이 성립되는 요건은 조합은 뭐로? 법인.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 해야만 성립이 돼요? 등기. 그렇죠. 등기해야지만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조합은 인가를 받아요? 아니면 인가를 받아요? 아니면 승인을 받아요? 조합은 인가 받아요. 조합은 뭐 받는다고요? 인가.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조합은 뭐 받는다고요? 인가.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건 불변. 여기는 그렇고 저기는 그렇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법령에서 똑같아요. 조합은 뭐 받아요? 인가 받아요. 추진위원회는 됐죠? 승인. 이렇게 나와요.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보죠. 그래서 보시면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렇죠. 등기를 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고 난 뒤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거예요. 인가 받았다고 해서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조합 설립 볼게요. 조합 설립은 설립 인가, 토지 소유자, 조합이 설립되는 이유는 뭐냐면 조합을 설립해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인가될 수 있도록 행운을 담아서 얼마예요? 럭키 7. 그렇죠? 럭키 7. 그래서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도록 럭키 7.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가지고 작성해서 설립 인가를 우리가 받게 되고 지정권자의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뭐 받는 거 나오면 뭐 하여튼 위에는 전부 다 지정권자라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지정권자 얘기해 주세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그럼 국장이 되는 경우는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일 때만 해당되죠. 거기에 어느 한 개라도 조합 설립할 때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합 설립할 때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받을 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하면 맞는데 국장한테 받는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맞다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변경 인가 받을 때도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변경 인가 받아도 똑같아요. 뭐 신고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지정권자한테 변경 인가 받아라 그 얘기예요. 단 경미한 변경이 있죠. 주소지 옮기는 거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소 옮기는 거예요. 사무실.
그 옮긴다고 해서 뭐죠? 변경한다고 해서 가서 인가 받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이게. 그런 걸 하지만 너무 피곤해. 신고만 해. 공고하는 방법. 조합 부분에 대한 설립을 할 때, 그러니까 조합 부분 모집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공고하는 방법을 뭐 할 때 변경하는 경우도 뭐 하면 된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그렇죠? 경미한 변경으로 본 거예요. 됐나요? 경미한 변경으로 본 겁니다. 됐죠? 그다음 설립 동의입니다. 설립 동의. 설립 동의 부분.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나와야죠 이거. 3분의 2. 3분의 2.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이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그렇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되나요? 불변이에요. 불변.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럭키 7 7명 이상이 정관, 그 정관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명칭이나 조합의 명칭,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 이거 못 외워요. 이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우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 나왔다. 그럼 틀리로 나왔다. 그럼 틀리면 되고 이 정관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다음 정관으로 포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걸 하고 한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뭐 한 개는 선택해야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선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경우 있어 없어요? 선지 중에 정관에는 뭐 이런 게 들어간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틀리게 안 맞는다고. 그럼 무조건 맞는 거라고. 옳은 거라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를 제외한? 국장. 국장을 제외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사항을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같다는 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합을 모집할 때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제가 얘기했죠. 개발법에서는 웬만하고는 거의 다가 국공유지가 포함이 된다고.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뭐 짜증나죠 이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유자와 엔드였잖아. 엔드. 이거 또는이 아니라고. 시험 문제 또는이 나와요. 이거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또는 이게 아니라고. 무사하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립 전에는, 신청 전에는 당연히 돼요. 그리고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제외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 더하기가. 엔드라고, 엔드. 또는 오아가 아니라고, 오아. 이 두 개 설립 동의를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둘 다 해당된다. 됐죠? 그 다음에 조합원 등.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뭐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돼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고. 다른 곳 안 되고 토지 소유자면 되고. 결격 사유 있죠. 몇 년 이상의 형을 살았고 이런 거. 그런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요. 조건 없어요. 임원만 조건이 있어요.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은 임원에만 해당되지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은 이런 결격 사유 그런 거 없어요. 형 좀 살아도 돼요. 껌 좀 씹어도 된다고. 껌 좀 씹어도 조합원 돼요. 어이씨 너 껌 씹었네? 껌 씹어도 돼. 짝다리 짚어도 돼. 무상해서? 괜찮아. 네. 그 다음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 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 면적이 넓으니까 내가 뭘 많이 가져야 된다? 의결권을 많이 가져야 되지. 질문하고 뭐 발표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의결할 때, 내 토지 면적 많으니까 내가 한 3개로 봐줘. 손 1개 들었지만 한 10개로 봐. 이런 거 없다고. 보세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한 게 없어요. 평등한 의결권. 그래서 보시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토지 저당권 돼요? 토지 저당권자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속하냐고? 안 속해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 안 돼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자 안 돼요. 미성년자 돼요. 미성년자 돼요. 미성년자도 우리가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조합원은 미성년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조합원은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가 안 되는 경우는 누가 또 안 돼요? 임원 자체도 안 돼. 임원이. 그래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는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그 구분 사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는 거. 이때만.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세요. 지정권자 아니잖아요. 징수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관할구역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징수하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가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도시개발법은 뭐 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부자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조합원의 임원 이제 나왔죠. 임원의 구성원 조합장 1명 그리고 뭐죠? 이사감사, 조의감사. 그렇죠? 그리고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돼야 돼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라고. 그리고 겸직돼야 안 돼요. 다른 거 겸직 안 돼요. 다른 거 겸직 안 돼요. 그 다음 선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합원 중에서 어디서요?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거. 그리고 자격,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결격 사유 있죠. 이거 말고도 결격 사유 많잖아요.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원 자체 못 돼요. X.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그 전에 몰랐다고요. 결격 사유 있는지. 근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몰래 감추고 계속 가요? 아니죠. 언제? 다음 날. 즉시가 아니고 다음 날. 정리할 시간 줘야죠. 너무 매몰차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음 날 임원 자격을 뭐 한다? 상실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날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 그리고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요. 그리고 총회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뭐가 돼요?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 그때는 조합장으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해야 돼요? 감사가.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도 조합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감사가. 둘이는 뭐예요? 둘이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렇죠? 조합장하고 이사는 공동체라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감사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조합원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그 조합원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임원의 구성은 조의감사, 그렇죠? 구성되고 조합의 임원은 뭐로?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중, 그렇죠,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거. 그리고 조합원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 조합원 아니에요. 조합원은 결격사유 같은 거 없어요.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뭐한다? 상실한다. 그리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회는 이건 누구죠? 조합장. 의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도시개발조합 두 번째. 대의원회. 대의원회의 조건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50.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죠.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행할 수 있는 권한 대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는 거 있죠. 대의원회지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만 외우자고요. 그래서 이거 조합 임원회 뭐죠? 선임은 조합 임원에 대한 선임은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변경해 가는 것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행할 수 없는 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정관의 변경이 있죠. 정관의 변경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대해서도 대행할 수 없다. 그리고 환지계획의 작성 있죠. 이것도 대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대행할 수 없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대행할 수 있어요. 누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대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외워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대의원회 딱 열리면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것만은 생각하자 하고 외치는 거예요. 선수, 변경, 합병, 해산. 됐나요? 선수, 변경, 합병, 해산. 됐나요? 다시 선수, 변경, 합병, 해산 이라고 작성하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선수, 변경, 합병, 해상이라고 작성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임 들어가는 거 선자, 수립, 그리고 변경, 합병, 해산, 작성 이런 글자 들어가면 됐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수립하고 변경 나오죠? 이 수립하고 변경이 나오는데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원래 수립 변경은 무조건 뭐죠? 대행할 수 없어요. 없는데 실시계획에 대한 수립과 변경이 있죠. 이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립하고 변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총회에 대한 권한 대행을 대의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립 변경 중에서 실시계획에 대한 수립 변경만큼은 뭐가 된다고요? 권한 대행 가능하다고. 이거 외에도 나머지도 다 가능한 거죠. 되죠?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선수, 변경, 합병, 해산 이렇게 작성돼 있다고 얘기했죠. 대의원에 딱 들어가 보면 선수, 변경, 합병, 해산 이렇게 적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돼 있는데 뭐하면 실실 쪼개면 가능하다는 거. 됐나요? 실실 쪼개면 가능하다는 거. 됐죠?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도시개발 조합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실시계획 부분입니다. 실시계획 부분. 실시계획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